네, 선생님 지금 나와 있는 곳이 양녕대군 이재묘역인데 이 양녕대군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 지금 뒤에 보시는 양녕대군의 사당 지덕사를 보고 계십니다. 양녕대군은 세종대왕의 큰형님이죠. 양녕대군의 아우가 효령대군, 셋째가 충녕대군, 세종이었습니다. 양녕대군은 요즘으로 말하면 좀 호방한 인물입니다. 13살에 결혼을 했고 또 명나라의 지신사라도 다녀왔고 또 명나라의 황제를 만났는데 명나라의 황제가 엄청나게 칭찬을 했습니다. 내가 내 아비다 할 정도로까지. 양녕대군의 사당을 지덕사라고 하는데 왜 지덕사라고 할까요? 예, 그 지덕이라고 하는 말은 지극할 지자에다가 덕덕자입니다. 지극한 덕이라는 의미죠. 양녕대군이 분명히 자기가 왕위를 이을 만한 위치에 있었는데 세종대왕 아우를 위해서 일부러 미친 척 했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우에게 왕위를 양보했다 해서 지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덕이라는 말의 어원은 주나라의 태왕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태왕이 셋째 아들 계륵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는 눈치를 보이자 첫째 아들 태백과 둘째 아들 우중이 머리를 깎고 산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동생의 치세를 위해서 자취를 감춘 거지요. 이 뜻을 공자께서는 태백이 지덕이다 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덕이라고 하는 지극한 덕이니까 아우에게 권력을 물려준 그 덕을 칭송해서 지덕이라 했기 때문에 이 양녕대군은 그 뜻을 이어받은 명분이다 해서 지덕사라고 사당을 호칭하게 되었습니다. 이 양녕대군 이재묘역 좀 어떻게 좀 문화적 가치가 있고 어떻게 좀 꾸며져 있나요? 예, 처음에는 폐쇄자 돼서 죽었기 때문에 무덤이 초라했죠. 무덤이 초라하고 사당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675년 숙종 1년도에 미수 허목이 이 사당을 세워야 한다. 그 건의를 해서 남대문 앞에 동묘 앞 지금 서울 병무청이 있던 자리에 이 사당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다가 1915년에 이곳으로 옮겨서 제대로 이제 묘역을 갖추었죠. 그래서 지금 보잘것없던 일반인의 무덤과 다름없던 곳에다가 6대손, 7대손, 8대손 후대에 와서 상석도 올리고 문인석도 올리고 해서 대군의 묘역을 갖추게 돼서 오늘의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예, 선생님 지금 묘역 앞에 나왔습니다. 그 묘비 보면서 설명 이어가 주시죠. 보시다시피 봉분이 한 개가 있고 그 앞에 묘비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봉분은 하나인데 묘비에 두 줄로 이름이 소개되어 있죠. 여기서 보기에 오른쪽으로 광산김씨 부인이, 왼쪽으로는 양녕대군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묘는 두 분이 합장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두 분이 합장되어 있는데 합장묘의 특징은 앞에 보시다시피 상석이 두 기가 있습니다. 이쪽은 양녕대군을 위한 상석, 저쪽은 부인 광산김씨를 위한 상석입니다. 묘 앞에 있는 이 묘비는 저 아래쪽에 있는데 그때 당시에 세웠던 묘비가 묘하게 1910년 8월 28일, 8월 29일에 나라를 뺏겼죠. 나라를 빼앗기 하루 전날에 벼락을 맞고 깨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1912년에 다시 제작해서 저 앞에 세워놨습니다. 돌아가신 영혼도 나라가 빼앗긴 그 아픔을 미리 예약했는지 벼락이 맞으면서 우리 민족의 아픔을 대신했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봐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람객들이 알고 오면 좋은 점 정리해 주시죠. 양녕대군은 재주가 뛰어나서 명필로도 유명합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숭례문 현판, 광화문 뒤에 있는 경회루 현판을 바로 양녕대군이 썼습니다. 이분의 명필이 저 마당에 숭례문이라고 하는 그 휘호가 돌로 새겨져 있고 또 경회루라고 하는 휘호도 새겨져 있고 소동파의 후적벽보를 초서로 새겨 쓴 그 석판이 저기에 있습니다. 그걸 미리 보시고 오면 좋겠고 더불어서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양녕대군의 16대 후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찾아와서 당신 나름대로 시 한 편을 썼는데 그것이 역시 석판으로 저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 내력을 알고 와서 보시면 양녕대군과 오늘날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분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 그런 것을 알고 보시면 훨씬 더 의미가 있으리라 봅니다.